등차 수열에 이어서 등비 수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릭 시퀀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등비 수열에 해당이 됩니다. 자, 등비 수열이고요. 자, 그 시리즈입니다. 등비 수열에 해당되는 합을 얘기합니다. 자, 먼저 일반항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이 있듯이 등비 수열에서도 일반항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로 D라는 것을 이용을 했고요. 자, 등비 수열에서는 R이라는 공비가 있습니다. 자, common ratio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일단 출발점은 등비 수열의 일반항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2고요. 자, 두 번째 항은 4,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8, 네 번째 항은 16, 땡땡땡땡에서 어딘가에 n번째의 항, 일반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줄 수 있겠죠. 자, 이 수의 패턴을 한번 살펴보니까 자, 곱하기 2의 관계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곱하기 2의 관계라는 것은 2분의 4가 되어서이고, 자, 4분의 8이 되어서이고, 8분의 16이 되어서이고, 자, 이 같은 이 곱하기 2에 해당되는 이것을 자, 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 공비가 2로 일정한 등비를 이루는 자, 등비 수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줄 수 있겠죠. 자, 이 첫 번째 항 2를 U1, 그 다음에 U2, U3, 땡땡땡땡, 그래서 자, UN까지, 일반항까지 표현을 해 볼 수 있고요. 자, U1에다가 자, 일정한 R을 곱해주면 U2, 또 U2에다가 또 일정한 R을 곱해주면 U3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다가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U1, U2, U3, U4 자, 그리고 UN까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곱하기 R입니다. 또 곱하기 R입니다. 또 곱하기 R이고요. 자, 어딘가에서 또 곱하기 R이 들어가겠죠. 자, U2라는 것은 U1에 대해서 R을 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U3라는 것도 U1 기준으로 봤을 때 두 번의 R을 곱한다. U3라는 것은 U1에 대해서 R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U4라는 것은 자, 3일 때 공비의 지수가 2일 땐 1이 되죠. 4라면 자, U1의 R의 3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자, 결국 어떻습니까? n번째로 가 보겠습니다. UN이라는 것은 4에서 3, 3에서 2, 2에서 1, n이면은 n-1이다. 그래서 자, 일반항 UN은 U1에 대해서 R의 n-1승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자, 공비에 대한 부분도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째 항과 둘째 항에 대해서 2분의 4, U1분의 U2가 되고요. 자, 둘째 항, 셋째 항이죠. 4분의 8입니다. 그렇다면 U2분의 U3. 자, 마찬가지 땡땡땡땡 UM분의 UM 플러스 1도 다 똑같은 값을 취할 것이고요. 자, 그것이 공비 R이 되더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등차 중항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고요. 마찬가지 등비 수열에서도 세 개의 항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면 등비 중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수를 A, X, B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A분의 X와 그리고 X분의 B는 R로서 모두 똑같다. 자, 좀 전에 얘기했듯이 U1분의 U2, U2분의 U3, UM분의 UM 플러스 1이라는 것은 공비 R로 모두 똑같다. 자, 그렇다면 이 A분의 X와 X분의 B에서 X의 기준으로 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각선을 곱해준다면 X 곱하기 X는 X제곱이고요. A와 B를 곱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B가 떨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는 X는 루트 A, B가 되는 이 X를 우리는 등비 중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IB에서는 등비 중항을 자, 지오메트릭, 자, 지오메트릭, 자, 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으로 넘어왔고요. 지금 주어진 수열이 8, 4, 2, 1, 2분의 1. 우리가 등비 수열을 배우기 때문에 등비 수열이겠거니 하고 풀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 말이 없다라면 우리가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자, 2분의 1을 곱해주고 2분의 1을 곱해주면 전부 다 성립이다. 그렇다면 등비수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A에서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 등비수열이 되는 것임을, 이 수열이 등비수열임을 한번 보여달라. 자, 일정한 비를 갖는다. 각 항들 사이에 일정한 비를 갖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8분의 4가 되죠. 이게 공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2분의 1이 떨어지고요. 4분의 2도 2분의 1이고요. 자, 2분의 1 계속 떨어지죠. 땡땡땡땡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A에서 자, 2, 8, 4, 2, 1 이렇게 땡땡땡땡 진행되는 수열은 공비가 2분의 1이고 첫째 항이 8인 등비 수열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일반 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항에 대한 공식 마찬가지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UN이라는 것은 U1에 대해서 아래 N-1승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 자, 등차 수열 한번 써볼까요? U1에 대해서 N-1 뒤였죠? 자, 공차와 첫째 항을 알면 일반 항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자, 등비 수열에서는 첫째 항과 공비를 안다면 등비 수열의 일반 항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8이었고 공비가 2분의 1이었습니다. 자, 첫째 항은 8이고 자, 공비 R이라는 것은 2분의 1이다. 자, 그렇다면 대입을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N이라는 것은 U1에 대해서 곱하기 2분의 1의 N-1승이다. 그래서 자, 일반항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째 항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자, 분수로 표현된 12번째 항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12번째 항이라고 한다면 그 n은 12가 될 것이고요. 자, 일반항에다가 12에 해당되는 n의 값을 대입하자. 자, u12가 될 것이고요. 자, 8 곱하기 2분의 1에 대해서 12 빼기 1이니까 11이 떨어집니다. 2분의 1에 11승이 되고요. 자, 위에다가 올려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은 2의 3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2의 11승, 1의 11승. 2의 11승분의 1의 11승 따로따로 뺄 수 있죠. 자, 1의 11승은 2를 11번 곱했으니까 그대로 1이 떨어지고요. 자, 2의 11승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뭡니까? 2의 11승분의 2의 3승이다. 그렇다면 2의 8승분의 1이 되고요. 자, 2의 10승은 1024가 됩니다. 2의 9승은 510이고요. 2의 8승은 그래서 256이 떨어지겠죠. 자, 분수로 표현을 해본다면 256분의 1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제 1번. 자, 총 21개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개념들은 개념 그 자체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계산기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면 된다.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도 무방합니다. 자, 구해야 될 것은 민이죠. 미디언, 그 다음에 모드.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계산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기에서 자, 이 2번에 해당되는 스텝. 자, 통계 부분을 먼저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에다가 이 숫자들을 모두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자, 먼저 숫자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4, 9, 8, 8. 자, 그리고 6, 4, 7, 9, 1, 3, 5. 자, 그 다음에 3, 5, 9, 8, 6, 3, 7, 1. 자, 모두 입력을 했고요. 입력된 상황에서
우선 자, 그 결과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캘큘레이터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캘큘레이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원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자, 변수가 하나라는 소리죠. 이 원 베리어블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자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 화살표로 이 위아래를 쭉 올려보고 내려본다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주어져 있죠. 자, 이 X바에 해당되는 게 평균에 해당이 되고요. 자, 평균은 대략 5.38이 나왔습니다. 자, 평균은 5.38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디언입니다. 미디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디언이죠. 자, 여기 MED가 있습니다. MED, 미디언은 5다. 그래서 그 결과치는 5라고 한번 써보고요. 자, 마지막 모드가 주어져 있습니다. 모드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모드라는 것은 자, MOD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D, 이 모드는 3, 여기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값은 3이다. 그래서 계산기로 쉽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B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서는 자, 22번째에 해당되는 자료가 자, 9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마지막 내용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자, 이 핵심 자료들에 어떠한 영향들이 있을까요? 자, 22번째, 22번째에 9라는 자료를 하나 더 입력을 해서 그랬을 때 민과 미디언 그리고 모드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기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째 자료 9만 한 번 더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기존의 자료들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원 베리어블 변수 1로 왔습니다. 자, 평균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균은 5.54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언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미디언. 자, MED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MED가 주어져 있죠. MED는 5.5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언은 5.5가 되고요. 자, 마지막 모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D를 살펴볼까요? MOD는 3과 9 두 개가 나와 있네요. 자, 주의할 부분, 모드, 최빈 값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2, 3, 3이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모드, 최빈 값은 2와 3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두 개가 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과 9가 모두 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자료가 하나 더 늘어났을 때 자, 평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언의 변화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빈 값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제 1번을 마무리하고요. TI-84 자, 계산기를 이용해서 평균과 중앙값, 최빈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기에서 스탯으로 들어갑니다. 자, 스탯으로 들어와서요. 자, 1번 edit을 눌러주면 자, 리스트 1에다가 자, 데이터를 모두 입력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2까지 입력하는 경우는 도수, 프리퀀시가 주어질 때는 L2까지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지금은 프리퀀시가 모두 1인 자, 단일 데이터이기 때문에 L1에다가 모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4988 647913 53598이죠. 6371 자, 총 21개의 데이터를 입력했고요. 자, 이제 평균과 그 다음에 중앙값, 최빈값이죠. 자, 다시 스탯으로 들어갑니다. 리스트를 입력하고 나서 다시 스탯으로 들어와서요. 자, 캘큘레이터입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주면 캘큘레이터가 뜨고요. 자, 우리가 원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원 bar 스탯 이렇게 자,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고요. 자, 그러면 리스트 1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리스트 1으로 주어져 있고 자, 프리퀀시 리스트는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lculate enter를 쳤습니다. 자, 다양한 값들이 주어져 있죠. 먼저 평균은 5.38 정도 떨어집니다. 자, 계산기에서 나온 결과 5.38이라는 평균을 구해냈고요.
자, 미디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표로 계산기를 쭉 한번 내려보면, 자, 여기 미디언 5의 값이 주어져 있네요. 미디언의 값은 5가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TI-84 계산기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모드의 값은 직접 찾아줘야 된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자, 다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탯으로 들어와서, 자, 입력이 돼 있는 상황이죠. 이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번에는 edit이 아니라 한번 2번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와서 정렬. 자, 리스트 1이기 때문에 리스트 1은 세컨드 1을 눌러주면 리스트 1이 됩니다. 자, shift라고 하죠. 세컨드 1을 눌러주면 리스트 1이 되고요. 자, 엔터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done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수행을 완료했다는 뜻이고요. 다시 스탯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리스트 입력했던 edit으로 들어가서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값들이 작은 수부터 일렬로 쭉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최빈 값을 찾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11333, 3이 4번이 주어져 있죠. 자, 밑으로 쭉 내려본다면 3이 4번이고요. 4가 3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5 쭉 넘겨보면은, 자, 일렬로 정리를 하고 나니, 이제 우리가 값들이 가장 횟수가 많은 것이, 자, 무엇이다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3이 최빈 값이 되겠습니다. 자,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최빈 값은, 자, 일렬로 정렬을 하는 정도에서 직접 그 수를, 카운트를 해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어쨌건 TI-84, 자, 계산기를 이용해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해봤습니다. 자, 다음 예제로 넘어와서 이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IB 수학의 마지막 토픽이 되겠습니다. 자, 토픽 5, 캘큘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미적분입니다. 자, 미적분의 시작점은 자, 리미트. 자, 극한의 값부터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극한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미적분의 시작은 극한부터 출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리미트라는 것을 극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자,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점이, 자, 새로운 기호가 등장합니다. 하살표에 대한 기호가 등장하죠. 자, 예전에 배운 x가 a라는 어떤 둥어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둥어로 연결되는 거에 반해서 자, 하살표로 연결을 합니다. 자, x가 a로 간다. 한없이 a로 가까워진다. 그때 이 fx의 값은 어디로 갈 것이냐. 자, 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에 대해서 존재하는 fx의 값. 때로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자,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 극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가 a로 a가 아니라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 상태.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의 fx는 a로 한없이 가까워지더라. 다시 말해서 fx의 값이 존재하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자, converge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fx가 수렴을 합니다. 어떨 때? 자,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a로 수렴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같은 개념이 되겠죠. 자, 이 화살표에 대한 표현을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 리미트라는 것을 붙였고요. 자,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리미트 할 때 가까워질 때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때 fx의 값이 a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그 극한값을 a라고 한다면 자, 이 함수 fx는 a에 수렴한다, a에 컨버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방향을 크게 두 가지를 봐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A라는 점이 있는데요. 이 A라는 점에 있어서 왼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를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는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left hand limit. 자, 이게 좌극한에 해당이 되고요. 자, 우극한이라는 것은 반대로 right.
right hand limit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호적인 표현을 볼 때 이 좌극한이라는 것은 x가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왼쪽에서 가까워진다. 왼쪽 편을 마이너스 부호로 지정을 하고요.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다. 오른쪽에서 오는 것을 플러스로 지정을 합니다. 왼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극한값.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오른쪽에서 a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때의 극한값. 이 두 개의 극한값이 서로 같을 때가 수렴한다. 또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이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값이 똑같이 이 값도 좌극한도 a, 우극한도 a 그랬을 때 x가 a로 갈 때의 fx의 극한값을 자, a라고 표현하고 자, 그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수렴에 대한 개념이 되고요. 자, 아래쪽에 나와 있듯이 a가 마이너스 쪽에서 a가 플러스 쪽에서 둘 다 똑같이 a일 때 그럴 때 우리는 극한값 a를 갖는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항상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자, 다이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산한답니다. 발산. 때로는 수렴하는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자, 어떠한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fx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를 취할 때. 자,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대표적인 x제곱. fx 중에서 x제곱이라는 값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이 참수의 그래프에서 y는 x제곱 아래로 볼록 자, 꼭지점은 0,0에서 자, x가 한없이 무한대로 커진다. 그랬을 때 x가 한없이 커질 때 그때 y 값도 점점 한없이 커지게 되죠. 결국 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없이 커진다. 그것을 우리는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무한대가 되는 경우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경우 자, 대표적인 수렴하지 않는 경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어떤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자, fx, y는 sin x와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자, sin x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in x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한없이 진동하는 어떤 그래프 형식이 되고요. 자, x의 값이 점점 커집니다. 그럴 때 y의 값들이 자, 일정한 값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값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자, 어떤 값으로 갔다가 또 어떤 값으로 가고 계속 값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극한값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외에도 자, 이런 경우 올라갔다 그 값이 x값이 커짐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 자, 대표적으로 또 다른 발산의 경우 진동도 있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극한의 성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limit law라고 했는데요. 자, 극한의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극한의 성질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자, 수렴한다라는 가정하에 성립되는 조건입니다. 자, fx가 x가 a로 갈 때 fx는 l이라는 값에 수렴하는 것이고요. 자, x가 a로 갈 때 gx라는 것은 m에 수렴한다. 두 개의 수렴하는 어떤 극한의 fx, gx에 대해서 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의 극한의 어떤 성질들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리미트에 대해서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 이때 fx와 gx에 대해서 모두 다 아주 단순하게 성립한다. 자, 더하거나 fx와 gx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자, 이 부분을 우리는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따로따로 그대로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x가 a로 갈 때 gx. 자,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 리미트 전체에 대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곱하기 나눗셈이 자, 그대로 각각 리미트 fx, 리미트 gx 각각으로 분리했을 때 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것이 모두 다 그대로 성립한다. 상당히 단순한 어떤 연산 법칙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주의할 부분은 하나입니다. 자, 그 극한의 값들이 수렴할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자, 그대로 극한의 성질, 연산의 성질을 그대로 적용을 해 줄 수 있으면 된다. 자, 물론 나눗셈 기준으로 해서 나누기 gx 기준으로 해서 gx는 0이 아니다까지. 자, 이렇게 극한의 성질을 간단히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제 1번에서는 극한값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때 크게 두 가지의 형태를 우리가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 극한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자, 그 식이 확정형에 해당되는 게 있고요. 자, 반대로 확정되지 않았다. 부정입니다. 확정되지 않았다. 자, 부확정, 부정형 이렇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확정형이라는 것은 x의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죠. x의 값을 대입했을 때 극한값을 바로 찾아낼 수 있다. 그게 확정형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부정형이라는 것은 x의 값을 대입했을 때 바로 그 결과치 극한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식에 대한 변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부분이 A와 B, C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확정형이죠. 그대로 대입했을 때 결과치가 바로 떨어지더라. 이게 확정형에 해당되는 거죠.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X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 자, 2를 대입하게 되면 2에 대해서 2의 제곱이 떨어지고요. 자, 그 결과 4의 값을 취해주면 됩니다. 대입했을 때, 2의 값을 대입했을 때 그대로 그 결과치가 나오더라. 자, 이게 극한에서의 확정형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 극한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부정형에 있어서는 대입했을 때 답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의 변형을 통해서 우리는 극한값을 구해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0으로 갑니다. 이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렇다면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x에다가 0을 대입하고요. 자, x에다가 각각 0을 대입해 준다면 자, 결국 그 모양 자체가 0분의 0꼴. 자, 특히 0으로 가까워진다. 0으로 가까워지는 이 경우를 무한소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모양의 꼴이 주어진다면 바로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부정형에서 대표적인 자, 대입을 했을 때 분모 분자가 0분의 0꼴, 정확하게는 무한소분의 무한소의 꼴에 있어서는 자, 부정형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식 변형에 있어서 인수분해를 이용하자. 이게 기본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식 자체가 분수식, 유리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쓰는 거고요. 만약 식에 루트라는 게 들어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분모에 대한 유리화도 필요하다. 이게 0분의 0꼴의 자,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의 부정형의 대표적인 식 변형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예제 1번에서는 B번, C번에서 자, 둘 다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 되고요. 자, 분수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이용한다. 자, 분모나 분자 등등의 루트가 들어가 있을 때는 유리화를 합니다. 때로는 분모를 유리화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분자를 유리화를 할 수도 있다까지 얘기를 하고요. 자, B번, C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다가 0을 대입하고 0을 대입했을 때 0분의 0,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자, 부정형.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 자, 분수식, 유리식이기 때문에 식의 변형 중에서 인수분해를 이용하자. 인수분해가 분자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x분의 자, 분자는 공통인수 x로 묶어준다면 자, x 플러스 3x가 x에 x 플러스 3이 떨어지는 거고요. 자, 이 식은 x가 0으로 가는데 0이 됐던 불편한 부분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지만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할 식은 결국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3을 구하는 것과 같다.
자,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그 결과 확정형이 되면서 극한값은 3이다. 식의 변형을 통해서 인수분해라는 식의 변형을 통해서 부정형을 확정형으로 바꾸고 대입을 해서 그 결과치를 얻어내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번에서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x-3, x가 3을 대입해주면 자, 분모도 0입니다. 무한소가 되죠. 분자도 3을 대입해주면 9 빼기 9니까 0이 떨어집니다. 자, 마찬가지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인데 유리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이용하자. 자, 인수분해가 분자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죠. x제곱 마이너스 9라는 것을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를 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이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x가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3으로 간다. 분모가 0으로 간다. 분자도 0으로 간다. 그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약분이 되면서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남는 것은 x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확정형으로 바뀌었습니다. 3을 대입을 해주죠. 자, 3 플러스 3이니까 극한값은 6입니다.